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은 화면, 즉 클립을 이동을 해서 움직임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뭐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뭐 슬라이딩 되는 그러한 장면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크기가 작았다 커지는 장면, 반대로 커졌다 작아지는 장면, 그 밖에 화면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픽처 인 픽처죠. 예, PIP 화면을 표현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전체 화면에 여러 개의 작은 화면이 화면 앞쪽에 놓여지는 이와 같은 기법을 PIP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모션을 사용하면 이와 같은 독특한 장면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자, 이미지 폴더에서 이미지 1번, 2번, 3번, 4번 총 4개의 이미지 파일을 적용을 한 상태고요. 지금의 이미지 파일은 사실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실제 크기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크기에 대한 설정도 모션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퀀스 하나 만들어 보죠. 뉴 아이템, 시퀀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HDV 720, 요거 그 다음에 30프레임 요 규격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시퀀스의 이름은 그냥 모션이라고 해줍니다. 오케이. 시퀀스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클립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여기 트랙에 일치되도록 적용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끌어다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2번 트랙에는 이미지 2번, 자, 그리고 3번 트랙에는 이미지 3번. 자, 그리고 이미지 4번이 지금 4번 트랙이 없죠?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현재 뭐 트랙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클립을 적용을 할 때, 뭐 이전에 이렇게 애드 트랙을 통해서 만들었었죠. 자, 애드 트랙을 만든 메뉴를 이용하는 그 이유는 현재 이제 타임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뭐 새로운 클립을 그 위쪽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임라인에 사용이 되는 이 클립을 위쪽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트랙을 만들 때, 그럴 때 주로 여기에 있는 애드 트랙을 사용하는데요. 지금과 같이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이 이미지를 타임라인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자, 끌어다가 빈 곳이죠. 예, 빈 곳에 갖다가 딱 놓으면 자동으로 트랙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자, 여하튼 뭐 트랙을 새로 추가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는 거 또 알 수가 있었죠. 자, 조금 확대를 해봅니다. 자, 확대를 해보면 서로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현재 지금 이미지 4번은 눈을 가려보면 지금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화면이 전체 이제 보이지가 않죠. 자, 여기에서 기능을 하나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현재의 시퀀스죠. 시퀀스에 불러온 클립의 크기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해당 클립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자, 그러면 퀵 메뉴가 나타나죠. 여기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면은 현재 이미지죠. 현재 이미지 클립의 규격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현재의 시퀀스 크기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작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지게 되겠고요. 뭐 가령 지금의 이 이미지가 세로보다 가로가 더 넓다면 이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가로에 맞춰지게 되겠죠. 자, 지금은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길기 때문에 이쪽 세로축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도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요. 자, 여기서 다시 우측 마우스 버튼,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맞춰주고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자, 맨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 1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케일 투 이미지 사이즈를 통해서 크기를
위쪽에 시퀀스 비율에 맞춰줍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모션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 모션은 이펙트 컨트롤의 맨 위쪽에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자, 모션의 왼쪽에 이 아이콘을 보면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해당 클립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동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모서리 이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크기에 대한 설정 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를 조절을 하고 회전을 할 때의 중심축은 여기에 있고요. 자, 중심축의 설정은 앵커 포인트를 통해서 새로운 곳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자, 다시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요. 자, 이제 모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자, 포지션은 위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직접 수치를 입력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 값 위에서 좌우로 드래그를 해서 위치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Shift 키를 누르면 반응이 예민해지고요. 자, 많이 움직이죠?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정교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을 해주면 되겠고, 위치에 대한 변화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스케일을 통해서 크기에 대한 변화 줄 수가 있는데요. 크기에 대한 변화를 줄 때 아래쪽에 있는 유니폼 스케일을 해제를 해주면은 가로와 세로 축을 개별로 자, 뭐가 좀 완성이 됐다는 그런 소리인데요. 자, 무시하고요. 자,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가로와 세로 축 그죠? 가로와 세로 축에 대한 설정을 개별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비율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ununiform 스케일을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기본값은 100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션은 회전에 대한 설정 해줄 수 있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파라미터들은 모두 enable keyframe을 통해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타임 마커를 시작점으로 먼저 갖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딩 되는 장면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가령 화면을 이렇게 오른쪽 화면 밖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때 수평은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360이었죠? 360. 자, Y축이 360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키를 잡아주기 위해서 토글 애니메이션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시간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X축만 조절을 해볼까요? 자, 조절을 해서 화면 밖으로 왼쪽 화면 밖으로 빼줍니다. 자, 그럼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됐고요.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장면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때 그 뒤쪽에도 다른 장면을 계속 연속해서 나타나게 하고자 한다면 그 다음 클립이죠. 자, 이미지 3번. 자, 이미지 3번에 대한 모션 작업을 역시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클립이 어느 정도 화면에 들어왔을 때, 그죠? 이 간격, 원하는 간격이 됐을 때, 자, 여기부터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이때는 지금의 클립의 시작점을 여기다 맞춰놓고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역시 포지션을 통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저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화면 밖으로 빼준 다음에 키프레임을 켜주고요. 자, 아까처럼 시간을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자, 아까 시간이 몇이었나요? 가령 2초, 지나가는 시간이 한 2초 정도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2초 조금 더 써야 되겠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X축을 사용을 해서 화면을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빼줍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화면이 이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확인해 보면
조금 더, 조금, 예,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연속해서 슬라이딩 되는 그러한 장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모션은 이처럼 움직임을 표현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 PIP 화면을 표현을 하는데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값을 다시 초기 상태로 되돌려 주는데요. 아예 자, 요 두 개죠. 자, 요 클립하고 요 클립 삭제를 해주고요. 아예 다시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게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우측 마우스 버튼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맨 위쪽에 있는 이미지 4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션 열어주고요. 크기를 한 35 정도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위치 한번 잡아볼까요? 위치. 자, 이 정도의 위치로 잡아줍니다. 자, PIP 하면, 즉, 픽처 인 픽처 이 기법은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텐데요. 뭐,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거나, 뭐, 할 때, 뭐, 그죠? 예고,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 배경 화면에 작은 화면들이 나타나고요. 그죠? 나타나는 그 화면 중에서 뭐 특정 화면은 또 확대해주고 축소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장면을 표현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 기법이 PIP라는 기법입니다. 자, 일단 크기와 위치에 대한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미지 3번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모션을 열어주고요. 자, 여기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35. 자, 그 다음 위치는, 자, 요 정도. 자, 이렇게 갖다 줍니다. 자, 이쪽으로, 그죠? 자, 요 정도. 자, 참고로, 지금과 같은, 거의 비슷한 작업을 할 때, 특정한 작업을 한 후에, 특정 클립의 작업을 한 후에, 그 클립에 대한 속성을, 뭐, 다른 클립에도 똑같이 상속을 시켜줄 수 있는데요. 자, 그 방법이 바로 페이스트 어트리뷰트입니다. 이거 이전에 페이스트에 대한 그 시간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지금의 모션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됐습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두 개의 클립에 대한 작업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2번은 이미지 4번이죠. 이미지 4번의 크기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4번을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키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속성을 붙여넣기 할 대상 클립 선택. 자, 그 다음에 에디트 메뉴 쪽으로 가세요. 페이스트 어트리뷰트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미지 4번 클립에 복사됐던 그 속성들이 이미지 2번에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이미지 2번에 상속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트 어트리뷰트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복사가 된 이미지 4번의 속성을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붙여넣기 할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모션과 오페시티, 그 다음에 타임 리매핑, 그리고 이펙트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모션에 대한 그 속성만 붙여넣기 하면 되죠. 자, 그러시면 만약 투명도에 대한 설정도 했다 그러면 오페시티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타임 리매핑에 대한 속성도 있었다면, 그리고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타임 리매핑 역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펙트 역시 적용이 됐는데 적용된 이펙트 또한 상속을 하겠다 그러면 이펙트 뭐 현재는 없죠. 만약에 적용이 되면 여기 목록이 나타나는데요. 이펙트 또한 선택을 해서 붙여넣기 하는 그 클립에 상속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OK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오디오에 대한 속성도 다른 오디오 클립에 상속시켜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OK를 합니다. 자, OK를 하면은 이렇게 4번 복사된 이미지 4번의 속성이 이미지 2번에 상속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약간의 화면에 변화가 생겼죠?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자, 위쪽에 있는 이미지 4번의 눈을 이렇게 꺼주면은 자, 이렇게 이미지 2번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크기와 위치가 똑같이 요 위치에
상속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모션을 선택을 해주고요. 위치에 대한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X축을 사용을 해서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처럼 특정 클립의 속성을 다른 클립에 상속을 해주면은 이 반복되는 작업을 아주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클립의 원본 크기죠. 원본 크기가 똑같았을 때만이 완벽하게 똑같은 그런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사실 현재 요 클립과 요 클립은 약간의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크기에 대한 설정을 자, 여기 이제 그죠? 스케일을 통해서 재설정을 해줘야지 맞고요. 자, 지금은 스틸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이미지 사용되는 이미지의 크기를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는 포토샵과 뭐 김프와 같은 이런 이미지 편집 툴에서 똑같은 크기로 설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됐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 요 부분에 하나 또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자, 1번 이미지를 이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1번 이미지는 자, 어떤 클립의 속성을 상속받을까요? 자, 여기에 요 이미지 3번 혹은 지금 붙여놓기 한 그죠? 이미지 2번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쪽 방향은 이동을 해줘야 되니까 말이죠.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번엔 3번 요 클립을 3번 클립을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봅니다. 컨트롤 C 됐고요. 이제 상속받을 이미지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 메뉴에 페이스트 어트리뷰트 선택을 해서 상속을 시켜주죠. 자, 이번에도 역시 모션만 상속해줍니다.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자, 같은 위치에 이제 적용이 됐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약간 좀 그죠? 밖으로 이게 삐쳐나온 거 있죠? 자, 이게 이제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같이 있을 땐 표가 나지만 아래쪽으로 내려주면은 자, 이번에도 이제 Y축이죠? 자, Y축으로 살짝 내려주면은 자, 그렇게 많은 표가 나지는 않죠? 뭐 정확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케일을 자, 스케일의 유니폼 스케일을 해제를 해주고요. 원하는 축이죠. 원하는 방향의 크기를 자, 이렇게 설정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한 36 정도, 34 정도. 자, 34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크기를 맞춰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모션을 통해서 자, PIP 기법이죠. 화면 안에 작은 화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배치되어 있는 이 기법 한번 표현을 해 봤고요. 자, 그리고 페이스트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특정 클립의 속성을 다른 클립에 상속시켜주는 그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배경이 지금 너무 심심합니다. 그래서 배경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배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크기를 좀 줄여주고요. 빈 곳이죠.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자, 불러옵니다. 자, 이번에는 비디오 폴더로 들어가서요. 배경 파일을 불러오는데요. MOV, 즉 퀵타임 파일이죠. 이 MOV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퀵타임 플레이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코덱 때문에 그러죠. 열기 자, 적용이 됐고요. 자, 그럼 아래쪽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자, 현재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죠? 자, 공간이 없기 때문에 트랙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아래쪽 비디오 1번 트랙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자, 그 다음에 Add 트랙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1번 클립을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이제 비어있는 비디오 1번 트랙에 방금 불러온 배경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뭔가가 반짝반짝거리면서 눈같이 내리는 이런 배경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크기 자, 선택을 해보면 자, 크기가 이렇게 작군요. 자,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 역시 해당 클립 위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그리고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를 통해서
크기를 일단 맞춰주고요. 자, 좌우에 여백이 있는데, 자, 모션의 언유니폼 스케일 해제를 해주고요. 위드스의 값을 증가를 해서 여백이 생기지 않게 해줍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이제 배경까지 만들어졌고요.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자, 방송에서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의 이 작은 화면이 풀 화면으로 커졌다가 그다음에 다시 작아지는 이러한 화면이요. 자, 그러면 이제 모션의 포지션과 스케일 사용해서 그 기법 표현을 해봅니다. 자, 시작점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지금은 이미지 4번이죠. 맨 위쪽에 있는 스케일에 대한 스탑와치 토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키프레임을 만들어주고요.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시간을 조금만 이동을 해주고요. 자, 요 크기와 위치 어느 정도 좀 유지를 시켜줍니다.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Add Remove Keyframe 둘 다 이렇게 켜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커지는 장면이죠. 커지는 장면이 사용이 될 그 시간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크기 100% 됐고요. 자, 위치는 직접 끌어다가 자, 위치 설정을 해주는데요. Y축은 36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축은 640인가요? 예, 640. 자, 이렇게 센터에 정확히 맞춰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양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크기를 좀 키워야 될 것 같군요. 자, 여기에서 언유니폼 스케일을 해제를 해준 다음에 와이드 축에 대해서만 크기를 키워서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줍니다. 됐나요? 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여기는 좀 그죠? 여기는 좀 이상하게 됐네요. 자, 크기에 대한 변화. 자, 여기에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크기는 자, 일단은 자, 마지막 지점으로 이동을 해주고 키프레임을 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지점이죠. 자, 요 지점. 자, 정확하게 또 이동을 해주고요. 요 지점은 100이었습니다. 100. 100이 아니죠. 자, 요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35, 그죠? 예, 35 크기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 키프레임의 의미는 없습니다. 없어도 35%의 크기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자, 이제 확인해 보면 요 크기였다가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가운데 풀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의 화면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가 자, 가령 여기까지 유지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Add Remove 키프레임을 켜줍니다. 됐죠? 자, 요 크기 머물렀다가 다시 줄어들어야 되겠죠? 줄어들게 해주기 위해서 자, 처음에 사용했던 요 키프레임 값이 필요합니다. 자, 두 개밖에 없죠. 일단은 Ctrl C 그리고 Ctrl V 키 눌러서 똑같이 붙여넣기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요 축이죠. 위드스의 축 Ctrl C, Ctrl V 키 눌러서 자, 요 키프레임을 이쪽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위치와 크기로 되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모션을 사용하면 또 크기와 위치에 대한 변화를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자, PIP 기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금과 같은 이 방법을 통해서 나머지 이 장면들도 화면이 커졌다가 작아지는 그런 장면 표현을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죠. 현재 이미지 4번은 맨 위쪽 트랙에 있기 때문에 풀 화면으로 커졌을 때 아래쪽의 이미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용이 되는 요 이미지죠. 이 이미지의 크기를 똑같이 요 이미지 4번처럼 해주기 위해서 크기를 설정을 해주면은 위쪽에 있는 이미지 4번의 크기가 보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클립에 대해서 작업을 할 때는 위아래 위치를 좀 바꿔서 그 시점에서 바꿔준 다음에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클립은 잘라주거나 새로운 클립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연구를 해서 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살펴본 것처럼 모션은
슬라이딩 되는 장면이나 지금처럼 PIP 화면을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밖에 다양한 움직이는 장면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모션 기법을 표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